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안을 할 건데요. 자, 잠깐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거, 그 목차를 한번 보면은, 본안 심리는 뭐라 그랬죠? 예, 소송 자료 수집이라 그랬어요. 소송 자료 수집. 그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원래는 변론주의인데, 우리 행정성법 26조에는 직권심리가 있다고 했어요. 직권심리. 그러니까 직권심리로 받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본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본안에서 일어난 일. 본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 그 중에 이제,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직권심리,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소송창과 소변경, 청구병합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경관은 이거는 피고 경정은 시험 문제 거의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고 경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분명히 피고 적격을 충족하냐고 이제 우리가 쓰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소재기가 적법한가 해놓고 이 소재기를 했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피고 경정을 통해서 부적법한 소를 적법한 소로 가급적이면 돌려줘요. 그 즉시 부적법 수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 피고 경정을 거기서 써주면 돼요. 거기서 설문을 해결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려준다.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이 성결 문제와 같이 시험 문제 내줘요. 성결 문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할법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할법원에서 그 성결 문제 배웠잖아요. 그 성결 문제하고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하고 기판력 제도, 이 세 제도가 소송 유형이에요. 부당이동 반환 청구 소송에. 그거 이제 지금 이거 말고 이 답안 작성법 말고 실전 답안 GS2기라든가 GS3기 가서 더 정확하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1기에서는 일단 베이직한 답안 작성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만들기가 지금 이 GS1기는 레고 만들기, 레고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2기하고 3기 넘어가면 이 만든 레고를 있잖아요. 섬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 꽂으세요. 이런 레고들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런 만들어 또박또박 해가지고 결국 어떤 큰 틀의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방식이니까 기본적인 레고 만들기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중에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병합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기처 경관 참변할 때 경관 소송참과 그 다음에 소변경, 그 다음에 병난다 병합 이렇게 이제 됐고,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 소송자료 수집을 하는 방식. 누가? 원고가 소송자, 원고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방법이다. 이게 이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내가 알고 싶어가 아니에요. 원고의 사실자료, 증거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원고가 사실자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25조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한계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꼭 가야 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제도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제도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처분청. 이거는 이제 원고가 아니고 피고인 처분청, 즉 행정청이 처분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 여기는 사실자료 증거자료 수집 방법이, 여기는 처분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이제 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판단, 위법성 확인 가서는 이제 주로 원고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보죠. 원고 주장은 타당한가? 실제 사례 문제에서 그럼 주내절형, 그러니까 주절형내 이렇게 주절형내. 내용 같은 경우 기속제랑 나눈다. 그럼 기속제랑을 나누는 이 판례 암기하는 게 핵심이고, 여기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안 심리 중에 직권심리 한번 볼게요.
자, 직권심리예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대전제. 대전제는 행정법 26조가 대전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직권심리에 대한 대전제는 행정법 제26조다. 26조의 표제어가 직권심리예요. 그 다음에 에 의하면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조사로 나왔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뭐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전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 번째 대전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직권심리거든요. 이게 제목이 직권심리니까 그럼 심리가 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직권심리예요. 그러면 요 직권심리인데 요 심리가 도대체 뭘까? 심리가 뭘까? 이게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심리가 뭘까? 심리란 본안에서 행하는 뭐다? 소송 자료의 수집을 말한다. 판사가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 소송 자료의 수집이니까 소송 자료 수집을 다시 거꾸로 말을 해보자고요. 수집되는 소송 자료는 뭐가 있다?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이다. 근데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이제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시스템이니까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본안심리, 즉 본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자료 수집은 자, 사실자료는 주장책임을 통하여서 하게 되고 증거자료는 입증책임을 통하여서 이제 법원에 수집이 된다. 여기까지가 대전제 두 번째.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죠.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 지금 직권증거조사 있죠. 직권증거조사는 당연히 26조에 하면. 그런데 이 판단할 때는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무조건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땡땡 사실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제 주어진 사례에서는 땡땡 사실이 이제 주어질 건데 이 땡땡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 주장하지 않은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 주장 책임의 소재예요. 이게 됐죠? 그러니까 내 마음껏 소전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전제에 있는 표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소전제란 말이죠. 이게 리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정법 답안 작성은 쉽다니까요. 세상 이것처럼 쉬운 답안 작성이 없어요. 대전제를 주니까 법률 규정이란 대전제를 여러분 비치법정으로 주니까 이렇게 쉬운 답안 작성이 없어요. 문제는 애워야 된다는 거죠. 판례를. 자, 그래서 이 땡땡 사실이라는 주장 책임의 소재, 즉 주장하지 않은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고 이제 밝혀지면 둘째는 법원은 그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땡땡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다. 그래서 이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이 판단의 의미가 뭐냐가 또 중요해져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따라오실 수 있죠. 다 뭐예요? 26조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26조 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때 그럼 주장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주장 책임의 소재 문제고 주장 책임의 소재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렇다면 판단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문제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주장 책임의 소재. 자, 땡땡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의 소재. 학설. 자, 항고 소송에서 누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보통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은 한 단어로 주장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동시적으로 가니까. 지느냐와 관련하여 항고 소송과 민사 소송은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야, 이건 원고가 책임져야 돼. 아니야, 이거 피고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원고 책임서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 거죠. 그래야 위법하다는 걸 원고가 책임지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주장 입증하라는. 피고 주장 입증은 어차피 네가 처분을 내렸으니까 처분자로 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질상 네가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행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은 성질이 다르다. 아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성질이. 그럼 동일하니까 뭐다? 그때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률요건 분류설로 가야 된다. 독자분배설은 법률요건 분류설에 이용하신 게 불가해요. 법률요건 분류설은 있잖아요. 법률요건 분류설은 우리가 집행정지 배웠었죠. 본처의 긴증명,
번처의 긴증명이라는 이제 집행정지에서 배웠었는데, 여기서 번처의 긴이 소극적 요건이고, 중명이, 적극적 요건이에요. 아니, 거꾸로 했다, 거꾸로. 거꾸로. 자, 앞에 있는 게 적극적 요건이고, 뒤에 있는 게 소극적 요건이에요, 이게. 소극적 요건. 무슨 얘기냐? 자, 요걸 갖추면은 일단은 집행정지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적극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소극적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가 저지되는 거예요. 저지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이 입증 책임을 지냐면, 적극적 요건은 그걸 달라고 한 신청인. 소극적 요건은 그걸 저지하고자 하는 처분청. 요게 법률 요건 분류서래, 이게. 그러니까 법률 요건 분류서는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나누는 걸 말해요.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나누는 걸 법률 요건 분류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판례. 자,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자, 행정소송법 규정에 준용되는 행정소송. 자, 첫 번째는 이제 준용이 되죠. 8조 2항에 의해서. 행정소송법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이 되죠. 8조 2항에 의해서. 준용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죠. 행정소송이라고 썼죠. 행정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에는 특히,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자,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 이렇게 나오죠. 분배된다. 자,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 뭐라고요? 법률요건 분류서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요건 분류서의 일반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은 원고가, 소극적 요건은 피고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분배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요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고소송과 당사자는 동일하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자,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특성이 있죠, 특성. 이 특성은 정보의 비대칭성. 즉, 처분청의 우월성인데, 피고인 처분청의 우월성인데, 이 피고인 처분청의 우월성이 뭐에서 기인하냐면, 현대사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기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하면, 자, 처분의 적법사유는 처분청이 다 가지고 있다. 처분청의 적법사유는 처분청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죠, 이게. 당해 처분한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입증이 있는 경우, 이제 합수일입,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타당하다 하지도 않고 정당하다 그래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자,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 즉, 상반되는 주장이 뭐죠?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이죠.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그래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책임이 돌아간다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주장 입증 책임은, 자, 항고소송의 경우에, 특히 취소음을 말하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자,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이건 원고가 하고, 요건 피고가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따라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례가 의하면 첫 번째 행정 심판 기록 제출 명령. 법원에서 하는. 그래서 이건 25조. 그 다음에 직권심리 26조. 그 다음에 합수일입, 합리를 수긍할 수 있는 일용의 입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례하면 입증 방법. 지금 우리 합수일입 배웠잖아요. 금방 여기 두 문자 입증 방법이요. 그래서 요거를 판례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자, 민사소송 있죠. 민사소송은 자, 법관이 있죠. 원고가 있죠. 피고가 있죠. 자, 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절대 마주보면서 싸우지를 않아요. 법정에서.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절대 마주보면서 싸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법관 쪽에 내 편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질 않아요. 법관 쪽에 내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걸 영어로 어필이라고 그래요. 어필. 이걸 어필이라고 그래요. 아, 너 굉장히 너가 어필하고 있구나. 이거 하잖아. 우리 어필한 말 쓰죠, 영어. 그 어필이에요, 이게.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타당한 주장들을 해요. 근데 민사소송은 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입증 간에 관계가 없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주장해요. 내 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 양 귀에서 피가 줄줄 흘러요. 하도 이쪽 귀에는 원고가 얘기하고 이쪽 귀에는 피고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변론기일이 끝나잖아요. 원래 실제 실무는 이제 처음에 하긴 하는데 기일전 신문이라고 먼저 하긴 하는데, 그냥 변론기일이 되면 이래 변론기일이 끝나면 이제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사를 불러요. 그래놓고 야, 너희 둘이 지금까지 내 귀에 피나도록 서로 자기 얘기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얘기는 서로 간의 주장 간에 관계가 있다. 네 말이 맞으면 얘 말이 틀리고 얘 말이 맞으면 네 말이 틀리다. 요게 있고, 야, 서로 얘기를 했는데 얘 말에 대해서 네가 아무런 지금 반박이 없다. 또 얘 말에 대해서 네가 반박이 없다. 그러면 너 이 말 수긍한다는 거냐? 요걸 뭐라냐? 쟁점상의 정리라 그래요. 요걸 한 다음에 다음 변론 기일 때는 지금 정리한 것 가지고 서로 하자, 주장 입증을. 그렇게 하거든요. 민사소송은. 그런데요, 행정소송은 그렇게 안 해요. 행정소송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위법하다는 주장을 먼저 해요. 첫 번째. 그러면 피고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예요. 여기서 위법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적법하다가 아니고 위법하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위법하다. 요 주장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돌아와요. 원고에게 다시. 그럼 원고는 이 피고의 합리적 수긍할 수 있는 일용의 입증이 된 그 주장이 틀렸다고, 그 입증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반대 사실을 다시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 못하면 전혀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순서를 정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는 순서를 정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돌아간다잖아요. 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의 주장부터 시작해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는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용의 입증을 해버리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정당하다고 간주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원고 측에 다시. 더 이상 특별한 주장이 없어요. 그러면 청구 기각이 돼요. 소위 말하는 패소돼요. 패소. 청구 기각이 돼요. 지금 느낌이 오시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소송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행정소송은 법률 요건,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분류하는 게 맞아.
그럼 뭐예요? 이법사유는 원고가 주장, 적법사유는 피고가 주장. 근데 민사소송은 서로 자기 적법사유만 죽으라고 얘기하고, 원고는 자기 이법사유만 자기가 주장하지 생각하는 이법사유만 죽으라 주장하고. 그런데 항고소송에 오면 그 특성에 따라, 즉 피고가 적법사유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함부로 수긍할 수 있는 일흥의 입증이 있게 되면 처분은 정당하게 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제 이기려면 다시 원고가, 즉 원고에게, 그 상대방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검기록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검토 원고 책임설은 자, 이 주장 입증 책임 있죠. 입증 책임은 결국은 패소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패소 책임을 말해요. 입증 못하면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책임서는, 자, 공정력이란 사실상 통용력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법률상 통용력이죠. 행정법 15조에서. 그 다음에 피고 책임설은, 자, 이게 입증 책임이 패소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입증이 곤란한 경우 항상 피고에게만 패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독자 분배설은, 자, 법률 요건 분류설을 분류한 걸 불과해요. 법률 요건 분류설에서는 뭘 한다고요?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독자 분배설로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권리 발생 규정, 권리 장애 규정, 권리 저지 규정, 권리 소멸 규정.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요게 바로 독자 분배설이에요. 이렇게 카테고리 하는 거. 근데 독자 분배설은 결국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다시 세분화해서 카테고리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단지 법률 요건 분류설을 유형적으로 바꿔놓은 결과 그 실질에 있어서 법률 요건 분류설과 동일하다. 그럼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데 뭐하러 새로운 걸 또 만드냐는 거예요, 법학에선. 이걸 법학에 있어서는 낭비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항고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땡땡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 누구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다. 혹은 피고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할 때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자서 3번, 만약 원고에게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렇게 쓰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을.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여기서 자, 변론주의 보충설,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 보충설,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학설의 대립이. 자, 변론주의 보충설은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돼요? 26조의 법률 규정으로, 명문 규정으로 버젓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명문 규정의 표현이. 그러면 이 이론으로 그 규정을,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그 규정 자체를 지금 폐기하고 있잖아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26조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해놨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변론주의 보충설에 하면. 이분들은 이제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한 법원 심정 얻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요거.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에요. 당사자가 주장했는데, 입증 활동이 불충분해요. 그럴 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은 했는데, 입증 활동이 불충분한 것을, 이게 둘을 묶으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해석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와 전혀 다른 해석이 왜 나왔냐면, 요 뒷부분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그래요.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탐지라고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판단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은 뭘까요? 가르쳐 드렸죠, 세 개. 불명확, 불명료, 모순 충돌. 이건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을 했어도 그거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입증 활동을. 불명료한데 어떻게 입증 활동을 해요? 불분명한데 어떻게 입증 활동을 해요? 모순 충돌
하는 두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입증 활동하죠? 불분명하죠. 그러니 법원에 심증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 이때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게 맞다.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자, 치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하고 확정 판결이 대세요. 그 다음에 행정선고 26조의 법문은 3개죠, 3개. 그래서 그 다음에 때, 그 다음에 적대행, 적대행이라고 하면 되겠죠, 적대행. 대행을 하는데 적시가 대행을 한 거 적대행. 자, 적법성 통제 측면 확정 판결의 대세요. 행정소송법 제26조 법문은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연연 사실에도 제한 없이 직권 탐지가 가능하다. 자, 이건 제한 없이 직권 탐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진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권 탐지지 보충설은 이건 직권 탐지지설이고요. 보충설은 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 일정한 한도가 뭐냐? 이게 판례예요. 판례. 자, 판례 해봅시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6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행정법 제26조를 뭐라고 쓰냐면 그걸 보고 베꼈잖아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주장하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행정법 제26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도 돼요. 이건 어차피 26조를 보고 베낀 부분이라. 자, 행정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는 직권 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 일건기로 선출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주의예요, 주의. 자, 행정소송 있잖아요. 26조는 직권 심리예요. 표제어가. 그래서 26조의 표제는 직권 심리인데 그 직권 심리 플러스 주의자를 넣어놨어요. 이 주의자를 넣음으로써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이라는 표현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직권 심리 주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검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일기연사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 일기연사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이라고 일기연사를 외우셔야 돼요. 자, 검토는 자, 행정법 제26조는 소송자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인정하죠. 여기 책임은 주장 입증 책임 말하죠. 당사자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심리의 대원적인 변론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권 탐지주의 보충과 판례가 타당하다. 자, 행정법 제26조는 심리의 대원적인 변론주의를 배제하는 건 아니죠. 변론지를 배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권 탐지지 보충과 판례가 타당합니다. 만약 완전한 직권 탐지설이라면 변론지 안 해도 된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일건 기록상 현출된 사항이죠. 그럼 일건 기록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기연사 중에 일건 기록상 현출된 사항이니까 사항이 현출되어 있는 일건 기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건 기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일건 기록이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에 포함되는 사유,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에 포함되는 사유이거나 원고의 위법사유를 탄핵하는 변론으로서 피고가 주장해야 할 적법사유 둘 중에 하나예요. 일건기록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땡땡 사실은 일건기록이 맞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고가 일건기록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었죠. 항고소송, 특히 치소송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원고가 먼저 위법하다 라고 주장을 하죠. 뭐뭐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가 있잖아요. 요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뭐뭐이 없다. 뭐뭐 때문에라는 이 때문이 부존재하다. 때문이 부존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문이 부존재고, 뭐뭐 때문이 부존재로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일건 기록이 뭐냐면요, 이게 일건 기록이에요. 원고의 최초의 위법사유 주장, 최초의 위법사유 주장이 일건 기록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뭐뭐 동그라미 때문에 위법하다 하면 동그라미 때문이라니 동그라미는 부존재하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피고가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건 서로 간에 뭐죠? 일건 기록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걸 실제 시험 문제를 봐야 일건 기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2단 이제 2기로 이건 넘기겠습니다. 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땡땡 사실은 일건 기록이다. 일건 기록이므로 일건 기록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건 기록이므로 시송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땡땡 사실을 바탕으로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증이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입증 책임에 의해 소송을 처리한다. 입증 책임이 다시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26조와 관련해서는 26조가 직권심리인데 직권심리주의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직권심리면요 그냥 직권탐지예요. 직권탐지. 직권심리면 그냥 직권탐지설이에요. 그런데 직권심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 판례가 애둘러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일정한 한도가 있다. 직권심리에도 그 일정한 한도가 일기현상을 말한다. 일건 기록상 현재된 상황 말. 그렇다면 지금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땡땡 사실을 지금 증거조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실제 시험 문제는 직권으로 판단 이런 얘기 없어요. 직권으로 다 이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직권심리에 관한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자, 직권심리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직권심리 특이입니다. 특이. 최근에. 왜 특이했냐면요. 그 전까지는, 옛날까지는 이거 시험 문제 없었어요.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없었고, 판례도 없었어요, 판례가. 그런데 요게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판례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항상 올해가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는 특이 중에 특이죠. 이 직권심리는 아직까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분의 이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뭐냐면, 이거는요, 이법성 판단을 언제 하죠? 판결문 쓰기 바로 직전에 하죠. 판결문 쓰기 바로 직전에 하는데, 판결문 쓰기, 즉, 판결시가 있죠. 판결문 쓰기 바로 직전에 하는데, 요게 처분시법이냐, 처분시법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법에 위반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럼 이 법이 어느 시기에 존재하는 법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판결시에 존재해야 될 법인 거냐, 아니면 처분시에 존재해야 될 법인 거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이제 물어보면 매우 쉬운데, 문제는 이런 말보다는 좀 더 어려운 말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선호하냐면 소급입법. 그래서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이런 말들 주로 많이 쓰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쓰는 거죠. 자, 행정입법 14조입니다. 자, 이법 판단의 기준시는 행정법 14조 있어요. 행정법 14조. 14조 1항은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14조 1항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14조 2항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14조 2항하고 14조 3항이 시험 문제 나와요. 14조 2항을 보면 대전제가 행정입법 14조 2항이죠. 2항에 가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에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자,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처분 당시 법령 등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즉 이걸 무슨 규정? 경과 규정.